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김인준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드디어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 그중 하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제무역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또 무역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런 걸 배웠잖아요. 오늘부터는 바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한 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살게 될까? 이 거시적이고 또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바로 제23장 무역정책과 경제발전 전략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식민지에서 막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개발도상국들이 전부 이 거대한 질문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뭐랄까, 이제 막 20살이 돼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결정해야 하는 사람처럼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성장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쟁취의 끝에 빠지게. 박사님, 그럼 그 운명을 갈랐다는 두 가지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 학계는 물론이고 정책을 만드는 현장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두 가지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전략이 서로 생각하는 방향, 즉 철학부터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자,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먼저 왼쪽에 있는 수입 대체 전략. 이건 말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수입해서 쓰던 물건,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대체하자 이겁니다. 높은 관세로 담을 쌓아서 외국 물건은 못 들어오게 막고 그 보호막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크도록 지켜주는 거죠. 안으로 향하는 내향적 전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수출 진흥 전략은 완전 반대예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처음부터 세계 시장이라는 저 넓은 바다에 나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밀어줘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밖으로 나아가는 외향적 전략인 셈입니다. 왠지 처음에는 수입 대체 전략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산업부터 보호하고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중남미 여러 나라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수입 대체 전략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좀 흐르면서 과감하게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렸던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들 저 길이 맞는 건가?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론적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실제 역사가 과연 어떤 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아주 냉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밖으로 문을 활짝 연 대외지향형 전략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표 23-1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같이 보죠.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액 중에서 각 지역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다른 지역은 일단 놔두고 아시아라고 쓰여있는 줄의 숫자들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1960년에 8.8%에서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죠? 바로 이게 세계 경제사에 기록된 동아시아의 기적을 우리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3.6%에 달합니다. 1960년대랑 비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성장의 엔진이 뭐였냐? 바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지향형 전략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박사님, 근데요, 그럼 무역 비중이 늘어난 거랑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게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냥 관계가 있네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성장했나 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아주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다음 데이터 한번 보시죠. 자, 표 23-2를 확대해서 볼게요. 이 표는 세계은행이 전 세계 국가들을 무역정책 방향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아주 강하게 문을 연 나라, 중간 정도로 연 나라, 중간 정도로 닫은 나라, 아주 강하게 문을 닫은 나라. 이렇게 네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에 각 그룹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결과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1963년부터 73년까지 딱 10년 동안 가장 강하게 밖으로 문을 연 나라들은 연평균 7.4%라는 진짜 경이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강하게 문을 걸어 잠갔던 나라들은요, 고작 1.7% 성장에 그쳤습니다. 성장률 차이가 무려 4배가 넘게 나요. 이 정도면 어떤 전략이 경제 성장에 더 유리했는지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와닿죠. 왼쪽에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 막대, 그리고 오른쪽에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저 막대. 숫자는요, 때로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박사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대외지향형 전략으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이론을 그냥 온몸으로 직접 증명해낸 나라. 전 세계 어느 경제 교과서를 펴봐도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표 23-3을 같이 보면서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건 197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랑 경제 수준이 비슷했거나 심지어 우리보다 잘 살았던 경쟁국들의 1인당 소득 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1975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반세기 전이에요. 그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78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숫자죠. 당시 세계에서 순위는 76위였어요. 표를 한번 보세요. 아르헨티나는 43위, 브라질은 62위로 우리보다 한참 앞에 있었죠. 바로 이 시점부터 한국은 국가의 모든 힘을 수출을 늘리는 데 쏟아붓는 대외지향형 성장 전략에 그야말로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좁은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렸어요.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넘어지고 또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7년 대한민국의 순위는 49위로 무려 27계단이나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던 아르헨티나는 52위로, 브라질은 77위로 순위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극적인 역전 드라마야말로 어떤 발전 전략을 선택하는지가 한 나라의 미래를 얼마나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 아닐까요? 와,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걸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니까 진짜 소름이 돋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 이론이 정말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거네요. 바로 그 점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게 국제경제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어떤 경제 발전 전략을 선택하느냐는 정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둘째, 역사적인 데이터는 문을 닫는 수입 대체 전략보다 문을 여는 대외 지향형 전략이 경제 성장에 압도적으로 유리했다는 걸 증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어떤 이론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의 성장 스토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국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복잡한 그래프랑 수식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학문은 단순히 시험 잘 보려고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한 국가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지를 분석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대한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세상을 보는 힘을 길러주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여러분이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